네, 오늘 또 다른 가장 큰 이슈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국정원장 박지원,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서훈은 그냥 그럭저럭 쏘쏘하다고 볼 수 있겠죠. 통일장관, 통일부 장관 이인영, 서훈, 박지원, 이인영. 세 명 다 약간 친북적인, 박지원과 이인영은 친북 좌파들이고 서훈까지 포함하면 그냥 친북 인사들? 이 정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정원장에 박지원을 내정을 하니까 박지원이 너무 신났어요. 아주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의 페이스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신났어요.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었다는 통보를 청와대로부터 받았습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문재인 대통령님 최고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딸랑딸랑.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뜻 같죠. 누가 봐도. 나라를 위해서 국정원장직을 수행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위해서 일하겠다. 왜? 나같이 이제는 정치 뒤안길로 사라질 박지원이라는 내일 모레 80인 사람을 국정원장 자리에 앉혀주니까 얼마나 좋아. 내 정치 인생 마지막을 국정원장 자리로 끝내줄 수 있게 해준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만약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식 임명을 받으면 각오를 밝히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느낀 소회를 밝히겠습니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 뭐겠습니까? 청문회를 말하는 거겠죠.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미 국정원장 됐어요. 앞으로 제 입에서는 정치라는 정자도 올리지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뭐 하는 데인지는 알까요? 이 사람이? 국정원은 말하자면 간첩을 잡는 데입니다. 간첩 잡는 데가 국정원인데 약간 간첩 같은 사람을 지금 국정원장으로 앉히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일체 SNS의 활동과 전화소통도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찬양이 이어집니다. 후보자로 임명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 님께 감사드리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이 하염없이 떠오릅니다. 아주 그냥 너무 기뻐서 오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신난, 가장 행복한 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박지원은 국정원에 적합하지 않다 못해서 안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전혀 없다. 제가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정의를 가져와 봤습니다. 국정원이 뭐 하는 데냐? 국정원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국가 보안 업무를 맡는다는 겁니다. 형법 중에서는 중내란의 죄, 내란죄, 외환죄, 군 형법 중에서 반란죄, 암호 부정 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서는 군사기밀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렇게 국정원이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박지원은 경력이 어떨까요? 사업가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이게 다예요. 국정원장이라고 하면 국가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최고 책임자다. 간첩 잡는 사람이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런 것에 대한 수사를 하는 사람이다. 이 자리에 지금 박지원을 앉히려고 한다. 네, 율TV님 불법 대북 송금으로 징역 간 사람이 국정원장 됨 그거 하시는데 이 얘기 제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율TV님이 먼저 하셨네요. 맞습니다. 불법 대금 송금으로 2006년 당시 박지원 전 장관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현대그룹이라는 사기업한테 남북 교류 협력 자금 조달 부담을 지었고 산업은행으로부터 4천억 원을 불법 대출을 하게 했다. 여기에서 국민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에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을 들어서 시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으로 징역까지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간첩 잡는 최전방에 있는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장 자리에 내정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떤 사람이 국정원장이었냐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남재준이라고 하는 국정원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경력이 뭐냐? 육사 출신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육군 참모총장을 재직했던 장성 출신입니다. 대장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가는 데가 국정원장입니다. 여러분, 남재준 같은 사람, 육사 출신의 육군 참모총장까지 했던 안보 전문가, 국가안보 전문가, 보안 전문가, 이런 사람이 맡는 게 원래 국가정보원 자리다. 국정원장 자리다. 그런데 지금 일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가 출신의 정치인, 이 사람을 그냥 갖다 앉혔다. 안보, 보안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 전혀 없습니다. 법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이런 사람을 그냥 갖다 앉혔다. 대통령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정부를 전문가들로 꾸려갖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제의 가장 큰 장점. 국가를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어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다들 아마추어, 비전문가 이런 사람이 다들 코드 인사로 앉히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도 부동산, 건설, 토목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자예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앉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집값 난리가 났죠.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안보니, 보안이니, 법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박지원을 갖다가 지금 국정원장 자리에 앉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볼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에는. 그런데 여러분, 박지원은 5선 의원인가? 4선인가 5선인가 그래요. 중진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박지원은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참 딱합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박지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처구니가 없죠? 말이 안 되죠?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을 미래통합당이 청문회에서 막을 수 있을까? 저는 못 막는다고 봅니다. 박지원을 우파들은 싫어해요. 그런데 박지원은 지금 교수입니다.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박지원이 논객으로 TV 출연을 많이 하고 있는 패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투, 언변 괜찮습니다. 점잖습니다. 점잖아 보여요. 점잖고 차분해 보이고 똑똑해 보여요. 말하는 걸 보면요.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들이 볼 때도 좀 온건해 보이는 편입니다. 실제로 박지원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큰 이슈 없이 무난하게 청문회 통과할 것이다. 역대 최악의 국정원장이 되다 못해서 앞으로 국정원장의 급의 박지원 정도 레벨로 낮아질 겁니다. 앞으로. 참 걱정입니다. 근데 영화님이 미래통합당이 일부러 안 막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네요. 결사로 막아야 될 필요성도 못 느낄 거다.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박지원은요, 여야를 넘어서 친한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친한 국회의원들도 많고, 친한 중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냥 웃어넘기면서 형식적인 청문회만 거치고, 무난하게 국정원장 자리에 안착을 할 것 같습니다. 서훈은 그나마 좀 괜찮은, 그나마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영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얼마 전까지 원내대표였죠. 5월 말까지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냈고 87년 때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면서 전대협의 초대 의장을 맡았던 586 세대의 대표입니다. 주사파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율티비님, 어릴 적 꿈이 선생님이었다고. 교육부 장관이 된 나라인데 새삼 놀랍지도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것도 있었네요. 어렸을 때 나의 꿈이 교사였다. 그러니까 너는 교육부 장관 해. 실제로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교육부 장관. 율티비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릴 적 꿈이 우주 정복이었던 난 뭐가 돼야 되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종북 주사파 그룹인 반미 청년회 가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사파 출신이에요. 전대협 출신의 종북 주사파 출신입니다. 완전히 친북인 거죠. 친북 종북인 거죠. 거기다가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전체 법안의 약 30%가 10개 중에 3개가 북한을 돕는 그런 입법이었습니다. 완전히 골수 친북 좌파들을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서 북한 딸랑이 노릇을 지금 문재인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과 김여정이 문재인을 예쁘게 봐줄까?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이 이제 문재인을 이쁘게 봐줄까요? 제2차 위장평화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걸로 봅니다. 저는 2차 위장평화쇼를 하려고 하는 게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박지원은요 비문이에요. 친문이 아니에요. 비문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는 거 하나, 요런 느낌으로 지금 북한에 잘 보이려고 위장평화쇼를 또 해야 되니까 트럼프 대선 전에 그렇게 하면 또 자신의 지지율도 관리가 되겠죠. 2차 위장평화쇼 때문에 하나, 그리고 비문 좌파 정치인들을 달래기 위한 약간 정치적인 그런 의미 하나, 이 정도의 이유로 박지원을 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청명님, 네, 반갑습니다. 백마님, 모모모모님, 네, 반갑습니다. 이버디님 오셨네요. 좌익들이 왜 이러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좌익들이 왜 이러냐. 괜히 낭만이 깊습니다. 좌익들은. 특히 친북 좌익들은 우리 민족끼리를 완전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도 우리와 같은 마음일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친북 좌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북한이 너무 좋아. 같은 동포야. 우리 민족끼리야. 아마도 북한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가 돼서 다시 살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친북 좌파들은. 그런데 실제로 김정은은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김정은은 단 한 번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보일 겁니다. 왜? 북한은요, 유은 통치의 나라예요.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지만 김일성을 등에 업은 김정은이 통치하는 나라인 겁니다. 김일성이 신이에요. 북한은. 김일성이 하려고 했던 목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김정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김일성의 제1 목표는 남한을 적화통일시키는 거였어요. 이거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는 말인 즉슨 김정은이 본인의 권력을 내려놓는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김정은이 본인의 권력을 내려놓을 리가 없겠죠. 그 말인 즉슨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야욕을 포기할 수가 없다. 유은 통치인 겁니다. 김일성의 목표였어요. 이것은 김정은도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김일성이 신이므로 북한에서는. 신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신의 손자일 뿐이에요. 김정은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친북 종북이들은.